자, 오늘은 6장입니다. 교재 253페이지 ACL을 이용한 트래픽 관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ACL은 Access Control List입니다. 자, 이건 우리말로 풀자면은 접근 제어 목록입니다. 접근 제어 목록. 우리 교재 이런 풀이가 없고 또 ACL에 대한 어떤 풀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ccess Control 접근 제어 리스트가 목록이죠. 목록 제어 목록.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우는 우리가 Access 리스트 이 ACL이라는 이 명령은 우리 네트워크에서 아주 많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엔지니어라면 특히 우리 시스코 네트워크 엔지니어라면 이 액세스 리스트 즉 ACL 명령을 몰라서는 안 된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고 뒤에 어떤 부분에 이 ACL 명령이 활용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6장에서 배우는 ACL은 그 많은 ACL의 목적 중에 우리 6장에서 ACL은 바로 보안에 관계된 ACL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우리 뭐 요즘 보안이 이슈죠. 요즘 많은 대학교에 보시면 뭐 사이버 보안과 보안에 관련된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안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이 ACL 명령은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CL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안에서 이 명령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보호하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 보안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우리가 보안 기술이 있냐면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6장에서 배우는 어떤 그 ACL의 목적은 바로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를 보호하는데 이 ACL 명령이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가 보안은 네트워크 보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안이 뭐가 있냐면 시스템 보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보안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시스템 보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안을 또 굳이 뭐 얘기하자면 중요한 보안 중에 바로 어플리케이션 보안, 응용 보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용 보안. 이 어플리케이션 보안 안에는 또 어플리케이션 종류에 따라서 뭐 웹 보안도 있고 또는 뭐 DB 보안도 있고 많은 보안이 있습니다. 응용 보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에서 배우는 ACL은 보안 기술 중에도 바로 네트워크 보안에서 ACL 명령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또 시스템 보안에서 이 ACL 명령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서 우리가 보안을 만들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그 중에도 이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에 사용되는 장비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방화벽이라는 장비가 있죠. 그죠? 영어로 firewall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방화벽. 우리말로 방화벽이라 하죠. firewall. 이 방화벽이라는 어떤 역할이 원래 이 방화벽 역할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바로 라우터의 ACL 명령으로 이 방화벽 기능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화벽의 이 라우터의 ACL 명령을 빼놓아서 보안 장비로 만든 것이 firewall, 방화벽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에서 여러분이 ACL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방화벽, firewall 역할 중에 패킷 필터링, 패킷을 어떻게 우리가 필터링 할 것이냐, 말 그대로 패킷을, 즉 네트워크에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패킷들, 그런 패킷들을 분석해서 어떤 패킷은 우리가 들어오게 하고 어떤 패킷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웹, 따따따, 그죠? 여러분 늘 쓰는 따따따 웹 트래픽은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해라.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텔넷이든 원격 접속이든 또는 뭐 메일이든 이런 어떤 그 패킷은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ACL 명령을 사용해서 사실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방화벽의 역할을 예전에는 라우터에서 했었고, 그 라우터의 ACL 명령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면 결국은 방화벽, 파이어를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CL 명령을 통해서 접근 제어, 즉 어떤 트래픽은 네트워크에 접근해라, 어떤 트래픽은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마라, 목록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제어할 수 있는, 이게 결국 우리가 보안 장비인 방화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그렇게 ACL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스템 보안. 우리가 네트워크에는 이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 하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많은 장비들이 사실 다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 시간 계속 우리가 이렇게 그죠? 이런 토포로지가 수업을 했습니다만 이게 네트워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게 바로 이런 라우터나 또는 뭐 스위치 또는 서버 이렇게 우리가 원격 관리를 갖다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비들을 우리는 통칭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장비들을 또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이 보호라는 게 뭐냐? 인가된 사용자만 우리가 그동안 수업했지 않습니까? 이 라우트에 원격 접속할 수 있고 또 스위치에 원격 접속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관리자, 인가된 관리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보호하는 이런 보안을 시스템 보안이라 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명령을 이용하느냐 ACL 명령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6장에서는 이 네트워크 보안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이게 한 90% 정도 내용이고요. 하지만 한 10% 정도 내용이 바로 시스템 보안, 어떻게 우리가 이 라우터나 스위치에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ACL 명령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보안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우리 네트워크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외부에서 어떤 트래픽은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와라. 또는 어떤 트래픽은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또 어떤 트래픽은 우리 내부에서 외부로 그죠? 인터넷 쪽으로 나가게 해라. 어떤 트래픽은 못 나가게 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를 하는 것이 사실 이게 방화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방화벽이라는 장비가 사실 예전에는 이 라우터에서 ACL 명령으로 구현하다 보니까 이 라우터의 ACL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 여러분들 2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ACL 운영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ACL의 이해란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ACL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재 255페이지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만 ACL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해서 254페이지 위에 보시면 ACL의 이해라고 보이시죠? ACL의 이해.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된 부분이 분류, 바로 classification, 즉 트래픽을 분류하는 거죠. 예. 이 분류란 게 뭐냐? 우리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트래픽 종류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늘 따따따 뭐 네이버닷컴, 그건 우리 웹 트래픽이라고 표현하죠. 또 여러분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다음 메일 트래픽. 또는 파일을 여러분 다운로드 받거나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우리가 파일 트래픽. 또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 사용하는 뭐 프린터 트래픽, 뭐 등등등. 또는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게 하는 어떤 원격 뭐 텔넷 또는 뭐 시큐어 셀 트래픽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트래픽들을 갖다가 이런 분류를 해서 어떤 트래픽은 좀 전에 말한 것 같이 통과, 어떤 트래픽은 통과되지 마. 예, 그런 어떤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게 ACL인데, 그래서 ACL은 첫 번째 트래픽을 분류를 하는 역할을 맨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류된 트래픽을 말 그대로 뭐 필터링, 어떤 트래픽은 통과되라, 어떤 트래픽은 통과되지 마라. 그래서 뒷장에 나옵니다만 ACL이 이 분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많은 네트워크 기술에 사용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서 말하는 ACL은 보안의 역할의 ACL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의 ACL은 이 두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트래픽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분류된 트래픽을 어떻게 필터링, 통과되어라, 통과되지 마라, 즉 네트워크에 접근해라, 접근 못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CL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된다. 먼저 트래픽을 분류하는 분류 기능과 그 다음에 그 분류된 트래픽을 갖다가 필터링하는, 즉 접근시키라, 접근시키지 마라, 네, 이런 역할을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254페이지의 중간에 그죠?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은 이 두 가지 기능을 조합해서 어떻게, 자, 이게 우리 네트워크라고 가정합시다. 외부 인터넷이다. 그죠? 그럼 외부에서 어떤 트래픽은 통과되어라. 하지만 어떤 트래픽은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안 된다. 통과시키지, 접근 못하게 해라. 또는 내부에서 우리가 이런 호스트들이 어떤 트래픽은 외부로 나가게 해라. 어떤 트래픽은 내부에서 외부로 못 나가게 해라.
자, 이게 바로 접근 제어, 바로 ACL 명령으로 이 작업이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트래픽을 분류하고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조합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재 지금 255페이지 그림이 두 개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위의 그림에서 시스코 ACL은 다음의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거부한다. 허용은 바로 통과되어라. 예, 거부는 통과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두 가지가 지금 보이는데요. 앞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바로 위에 윗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ACL은 네트워크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아까 네트워크 보안과 시스템 보안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뭐였죠? 우리 네트워크에 트래픽은 돌아라 또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네트워크 보안인데요. 이렇게 네트워크 보안을 제어할 때는 어디에다 적용을 시키느냐? 교재 한번 볼까요? 255페이지 맨 밑에 점 보겠습니다. ACL이 지정된 라우트 인터페이스에 송수신되며 라우트를 경유하는 트래픽, 즉 이 라우트를 갖다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거나 또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ACL은 라우트를 경유하는, 라우트를 통과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우리가 ACL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 적용시켜야 되느냐? 바로 이 인터페이스. 여기 우리 수업할 때 그동안 뭐 시리얼, 뭐 00나 그죠?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또는 여기가 뭐 fast ethernet 00가 되겠죠. 요 인터페이스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필터링 명령을 걸어요. 요 명령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여기서 체크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체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ACL을 적용해서 라우트를 경유하는, 들어오거나 또는 나가거나 이런 트래픽에 대해서 ACL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우리가 그 ACL의 기능이 바로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갖다 보호해주는 보안이라는 이야기죠. 네트워크 보안. 예,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에서는 라우터를 경유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우리가 AC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 적용할 수가 있느냐? 바로 라우터를 경유할 때 거치는 인터페이스. 예,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어느 인터페이스에서 AC를 적용시키는 것이 또 효율적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라우터를 경유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ACL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요, 하단 그림은 자, 요거는 라우터에 접속하는 겁니다. 이 라우터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앞에 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원격 접속이라는 거. 이 라우터까지 네트워크만 우리가 연결만 된다면, 그죠?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것이 텔넷이죠. 텔넷은 우리가 사실은 보안에 좀 취약했잖아요. 그래서 보안에 암호화시키는, 보안에 강한 우리가 시큐어셀 접속을 우리가 예전에 또 명령 세팅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라우터를 갖다가 이 라우터를 관리할 때, 이 관리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 이건 서울에 라우터가 있다 또는 대구에 있다. 관리자 사무실에서 그죠? 이 네트워크 원격에 있는 장비를 우리가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원격 접속이었고, 우리가 많은 수업했던 것이 바로 텔넷이라는 명령 또는 텔넷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작업을 했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안이 취약하고 보안이 강화된 것이 바로 시큐어셀 SSH 우리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원격 접속할 때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 라우터에 접속할 수 있는 인가된 사용자 또는 인가된 IP만 접속이 돼야겠죠. 비인가자가 이 라우터 접속하게 되면, 우리 그동안 라우터에 뭐 라우팅 테이블도 만들어 봤습니다만, 라우팅 테이블이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트워크 라우팅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되죠. 그죠? 이런 아주 위험한 어떤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자만 이 라우터,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 스위치 또는 방화벽 또는 서버 이런 장비를 접속할 수 있게끔 바로 ACL 명령을 통해서도 접근 제어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무슨 보안이었죠? 바로 시스템 보안입니다. 즉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시스템을 보호하는 시스템 보안.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 보안에서도 ACL 명령이 적용될 수가 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 255페이지 맨 하단에 두 번째 점 보시게 되면 라우트 관리를 위해 VTY가 바로 뭐죠? Virtual Terminal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업에 텔넷 이런 걸 말하죠. 또는
보안 접속인 시큐셀. 이런 원격 접속을 할 때 인가된 IP 또는 인가된 사용자만 접속을 하게끔 해서 이 시스템 장비, 즉 라우터, 스위치, 서버 등등 이 장비를 보호해야 됩니다. 네, 이럴 때도 바로 ACL 명령이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에서 공부하는 것은 ACL 명령이 네트워크 보안에서 라우트를 겸유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어떻게 ACL을 걸 것이냐. 그게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런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시스템들, 라우터, 스위치, 서버, 방화벽 등등등 많은 네트워크 장비들,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즉 보호한다는 의미는 비인가자가 접속을 못하도록 인가된 사용자, 즉 관리자만 접속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ACL 명령이 또 적용이 되어서 이 시스템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256페이지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서두에 이 ACL 명령이 우리가 네트워크 보안이나 시스템 보안 같은 이런 방화벽에 사용되는 기능 외에도 네트워크의 많은 기술에 이 ACL 명령이 사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여기에 VPN이라는 거, 우리 교재 8장에 지금 잠깐 소개될 겁니다. Virtual Private Network, 요즘 VPN이 굉장히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보안 기술로서 VPN도 ACL이라는 명령이 사용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서로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우리 4장에서 이야기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OSPF를 쓰는 우리가 라우터에서 요 경계 라우터를 뭐 ASBR이라 해서 요 라우터는 보시면은 요 인터페이스는 OSPF가 돌아가고 요 인터페이스는 EIGRP가 돌아갑니다. 그럼 요 라우터 라우팅 테이블에는 OSPF 경로, 즉 라우팅 테이블의 코드가 O도 있고 EIGRP 경로인 D도 있을 거예요. D도. 그러면 이제 서로 통신 연락하면 여기는 OSPF 경로 요거를 갖다 어디로 EIGRP로 재분배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EIGRP에는 요 D 코드를 갖다가 OSPF로 재분배 던져줘야 됩니다. 즉 광고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OSPF는 EIGRP 경로, EIGRP는 OSPF 경로를 알 수 있겠죠. 이런 기술을 우리가 경로 재분배 기술이라 하는데요. 이 재분배 기술에도 ACL 명령이 사용되어집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조금 고급 과정, 즉 프로페셔널 과정 가게 되면은 이런 우리가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도 ACL 명령이 사용돼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6장 끝나면 7장 가면 NAT라는 기술을 배웁니다. 이 NAT도 여러분들 IP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 흔히 출발지 IP를 다른 출발지 IP로 우리가 바꿔주는 역할이죠. 더 좀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사설 IP를 공인 IP로 변환시켜주는 기능, 이 기술이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집에 사실 그 집에 컴퓨터 IP가 사설 IP 아닙니까? 그 사설 IP가 인터넷 접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달 얼마씩 주는 그 요금안에 공인 IP가 한 개가 여러분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공인 IP 하나를 이용해서 여러분 집에 많은 사설 IP를 쓰는 컴퓨터가 인터넷 접근을 하게끔 하려면은 바로 요 기술이 적용돼야 됩니다. NAT 주소 변환 기술이. 그래서 바로 이 NAT 기술도 바로 ACL 명령이 사용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7장에 가면 자세하게 수업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그 ACL을 소개할 때 방화벽 기능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까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즉 ACL 명령을 통해서 패킷을 필터링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NAT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IP를 주소를 변환시키는 기술, 요 두 가지 기술이 적용되어져 있는 우리가 장비가 사실은 방화벽입니다. 방화벽. 원래 이 두 가지 기능이 전부 다 어디에? 원래는 라우터 가지고 있던 기능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 라우터의 많은 기능 중에 이 두 가지 기능을 딱 빼서 만든 장비가 바로 누구라고요? 방화벽, 파이올입니다. 파이올. 그래서 우리가 방화벽을 라우터의 아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6장에서 ACL, 7장에서 NAT를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면은 방화벽을 공부하실 때 굉장히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 6장과 7장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25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거 말고도 다른 많은 기능에 또 ACL 명령이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네 번째 점 보시면 PBR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점 보시면 QS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우리 QS도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VPN 시간도 얘기했었고, VLAN 시간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 ACL 명령은 우리가 트래픽을 갖다가
관리하는 접근 제어, 즉 방화벽 목적 외에도 많은 기술이 응용되다 보니까 반드시 이 ACL 명령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명령을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57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이것도 여러분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ACL 운용이란 부분이 보이네요. ACL 운용 25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니까 점 위에 보겠습니다. 점 두 개 위에 보시면요. ACL 운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바운드 ACL과 아웃바운드 ACL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이 그림이 보이는데 잠시 제가 앞장의 그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바운드 ACL과 아웃바운드 ACL 기억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ACL은 첫 번째 네트워크 보안에서는 라우트를 경유하는, 라우트를 통과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우리가 트래픽을 제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 통과한다는 말이 바로 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서로 통과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리얼 제로, 제로라고 표현하고요. 요 인터페이스를 제가 시리얼 제로 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로 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살표 방향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트래픽, 이렇게 흐르는 트래픽 입장에 봤을 때는 요 라우트 입장에서는 요 인터페이스를 봤을 때는 트래픽이 라우트에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인바운드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즉 라우트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돌았다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요 인터페이스 보기 이거는 뭐가 되죠? 빠져나가니까 아웃바운드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요 인터페이스가 뭐가 되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트래픽이 흐른다고 봤을 때는 요 시리얼 01이 인바운드 인터페이스라고 설명을 하고 시리얼 00를 아웃바운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트래픽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트래픽을 보자면, 자, 요 인터페이스는 트래픽이 지금 라우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 인터페이스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인바운드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 요 인터페이스를 아웃바운드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해서 좀 전에 우리가 ACL은 트래픽을 분류하고 트래픽을 우리가 필터링 건다고 했잖아요. 그 필터링 거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걸거나 여기서 걸 수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터페이스에서. 그러면 트래픽이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본다면은 이 인터페이스는 인바운드 ACL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고요. 이 인터페이스에서 만약에 내가 트래픽을 제어하자면 아웃바운드 ACL로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트래픽을 본다면 이 인터페이스는 인바운드 ACL을 걸어준다고 우리가 명령을 내려줘야 되고 이 인터페이스는 아웃바운드 ACL로 명령을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트래픽 흐르는 방향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시고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걸 때는 인바운드,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걸 때는 세팅할 때는 아웃바운드인가를 분명히 인지를 하고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엉뚱하게 우리가 트래픽이 제어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즉 네트워크 접속이 안 되거나 또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트래픽이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거나 이런 심각한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좀 참고하시면서 우리 교재 257페이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CL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부분이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바운드 ACL과 아웃바운드 ACL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ACL을 잠깐 한번 제가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인바운드 ACL 부분의 두 번째요. 인바운드 ACL은 매우 효율적인데 그 이유는 필터링 조건에 의해 패킷이 폐기되기 전에 폐기시킬 수 있어 라우팅을 위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가 있다. 즉 이 교재에서 말하는 것은 인바운드 ACL이 아웃바운드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바운드 ACL을 우리가 많이 적용하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는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ACL을 어떤 환경에서 세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아웃바운드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웃바운드를 많이 걸 겁니다. 하지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걸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아웃바운드보다는 인바운드가 훨씬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지금 요 그림을 보고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요 라우트에 지금 요게 인터페이스가 안 보입니다만 인터페이스가 가정하게 요게 만약에 Fast Ethernet 00라고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요 라우트 인터페이스가 요거에 Fast Ethernet 00입니다. 자, 그러면은 패킷이 지금 현재 어디로?
패스트 이더넷 제로제로로 돌아서 자 출구 인터페이스가 지금 요 인터페이스가 여기 있는 시리얼 제로나 또는 시리얼 제로 원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럴 경우 패킷을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말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필터링 조건에 의해서 패킷이 폐기되기 전에 폐기시킬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죠. 자, 패킷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라우터는 역할이 맨 먼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들어오는 패킷의 목적지 IP를 우리가 읽어보고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라우팅 테이블에 지금 들어오는 패킷의 목적지 IP의 경로가 없다. 그럼 바로 패킷을 갖다 그냥 드랍 시켜버리죠. 드랍 시켜버리고 이 패킷을 보낸 컴퓨터 PC한테 어떤 에러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destination host unreachable이라는 메시지를 그냥 에러 메시지를 던져버리죠.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가 없어갖고 목적지 도달할 수가 없다는 메시지만 끝납니다. 근데 대개 라우팅 테이블에는 경로가 다 있죠. 자, 경로가 있습니다. 있으면 이제 이 라우팅 테이블 보게 되면 어떤 인터페이스로 패킷을 보내라는 출구 인터페이스가 라우팅 테이블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출구 인터페이스를 본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출구 인터페이스에 만약에 ACL이 적용이 되어 있다. 요거는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세팅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터페이스에다 세팅하는 게 보여지겠죠? 자, ACL이 걸려져 있다. 근데 만약에 ACL이 걸려져 있냐? 안 걸려 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자, 만약에 ACL이 걸려져 있느냐? 지금 요 보시면 그죠? 걸려져 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먼저 노부터 볼까요? ACL 명령이 요 인터페이스에 안 걸려져 있습니다. 즉 ACL 적용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출구 인터페이스 보내면 끝나버립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라우팅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ACL이 걸려져 있다는 이야기죠. 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CL 촉구문 트래픽을 분리한 조건문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 조건문을 확인을 해서 그 조건문이 만약에 통과시키라 하면 통과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출구 인터페이스로 패킷을 내보낼 겁니다. 그런데 허용이 안 돼 있다. 이 말은 거부되어 있다. 여러분들 deny 문을 씁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거부되어 있다면 어떻게 패킷을 뭐 한다? 그냥 버리면 되죠. 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들어오는 패킷을 갖다가 라우팅 테이블 참조해서 ACL문 조건 검사해 보니까 버리라 한다. 버려버려요. 그러면은 어차피 버릴 패킷 같으면은 굳이 이 라우팅 테이블을 갖다가 라우팅 테이블에서 목적지 IP를 찾아서 출구 인터페이스를 찾는 그 과정이 결국은 불필요한 CPU에 부하를 준다는 얘기죠. 오버헤드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버릴 패킷 같으면은 아웃바운드 ACL에다가 여기다 거는 것보다는 인바운드 ACL 여기다 ACL 걸면은 들어오는 부분에서 바로 체크해서 여기서 그냥 바로 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 갖다가 뭐 하는 거? 참조하는 이런 불필요한 우리가 오버헤드 과정을 일으키지 않는다. 즉 CPU에 불필요한 부하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것은 똑같은 어떤 그런 경우라면 결과를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은 아웃바운드 ACL 같은 경우는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보니까 버리라 해버린다. 그럼 결국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하는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바운드 ACL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교재 257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인바운드 ACL보다는 아웃바운드 ACL이 더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뒤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야기가 257페이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ACL을 우리가 세팅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ACL이 어떤 패킷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과정을 지금 좀 설명을 좀 쭉 하려고 하는데 259페이지는 요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좀 긴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잠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체크할 게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